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완전 이전 계획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20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충남부지사 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8년 동안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장에서 일관되게 제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거의 실천 가능성과 진정성이고요.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이렇게 던지듯이 하는 것, 이거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세종 시민들과 충청권에 있는 많은 민심이 그동안에 이 행정수도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이 이런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 두 번째,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보여주려면 그동안에 약속을 안 지킨 것에 사과가 필요하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쉬운 국무회의 개최 약속도 격주로 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솔한 사과, 위에서 행정수도 얘기를 해야 이게 좀 전달될 거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누가 하기 싫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하려면 그 이전하는 것이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라면 대통령과 국회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것이 수도다.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세종에다 제2집무실을 추진하겠다. 이거 완전히 엇박자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당은 세종을 수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대통령실은 그냥 제2집무실로 그냥 수도가 아니라 행정도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약을 하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내용과 방향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함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보다 진정성 있는 실천력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좀 연결되는 건데요. 지금 이 세종시가 늘 이렇게 행정수도 문제, 또 정치 수도 문제, 이런 문제로만 지금까지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인구 한 20만, 30만 정도의 도시라면 이 행정기능만 가지고도 도시가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60만, 80만, 저는 100만 세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0만 세종이 되려면 이 행정기관들만 의존해서는 도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없습니다.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경제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번에 100만 세종 공약을 낼 때 정치 행정 수도 세종, 외교 국제 수도 세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래 경제 수도 세종, 이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미래 경제 수도는 크게 미래 산업이 크게 보면 디지털 산업, 그리고 그린 산업, 생태 산업, 그리고 휴먼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자, 이 세 가지 미래 산업을 세종에 뿌리를 내리게 하자. 그거 다른 지역 다 하지 않냐? 저는 산업단지, 공장 짓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클러스터를 얘기합니다. 미래 산업 클러스터를 세종에 세워야 됩니다. 그거는 세종이 가장 적지입니다. 대한민국. 왜?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연구단지, 교육단지, 관공서 함께 집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종에는 연구기관들, 행정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기업과 교육기관만 함께하면은 세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산업 클러스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 발전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걸 위해서 방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이냐? 지금까지는 이런 식의 세종시의 경제 문제는 주로 세종시청이 중심이 돼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짰는데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세종시청이 중심에 서야 되지만 저는 행복청의 역할도 확대돼야 됩니다. 단순히 건설 업무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건설, 컨텐츠에 대한 건설, 이 경제에 대한 건설도 건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미래경제 수도 세종이라고 하는 전략 방향이 성립이 되면 우리
우리 행복청을 2030년에 문 닫게 할 것이 아니고 더 연장을 해서 그 이후에 100만 세종 건설 작업의 주체로 행복청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세종시가 경제적인 인프라, 경제적인 기반을 확대하려면 미래 산업에 덧붙여서 두 가지 산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글로벌 관광 산업. 두 번째 글로벌 관광 산업은 갑자기 세종에 무슨 글로벌 관광이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세종에 대통령실이 내려오고 수도가 되는 건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이게 실현이 되면 당연히 외교부가 대통령 따라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외교부가 내려오면 외교 공관들, 문화원들 이거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세종시를 유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이분들이 올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들을 펴면 국제적인 기구들이 많이 세종에 유치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세종이 글로벌 특구로 지정돼서 세계적인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이런 관광 산업을 뿌리내리는데 아주 좋은 적지가 된다. 그래서 충청권의 메가시티 550만 메가시티에 글로벌 관문이 전 세종이 될 수 있다. 물론 공항은 청주국제공항을 확장해서 청주 세종국제공항으로 확장하면 저는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관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글로벌 관광산업을 확대시키는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미래산업, 그 다음에 글로벌 관광산업. 마지막 세 번째가 친환경 농생명 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세종에 있는 주변 지역들, 이 몇 단위 지역은 지금 여기다가 뭐 산업단지를 만든다, 무슨 뭐 공공연구시설을 만든다, 체육관을 만든다 해도 이 전체를 그런 산업시설만 가지고 다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생태를 그렇다고 다 없앨 필요가 없고 이거를 잘 활용하는 스마트 농산업을 육성하는 것. 그래서 그게 미래산업.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관광산업. 세 번째는 스마트 농산업.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세종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경제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종시와 아울러서 행복청이 좀 나서서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정비들을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